여러분, 만수의 이는 왜 자꾸 흔들리는 걸까요? 만수가 자기 아버지와 꼭 닮은 점 혹시 찾으셨나요? 오늘은 저와 함께 어쩔 수가 없다를 새롭게 만나보시죠. 이 영상에는 결말에 대한 스포일러가 나오니까요. 유의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쩔 수가 없다에서 가장 중요한 상징은 바로 나무인데요. 첫 장면부터 울창한 나무가 등장하죠. 그리고 만수라는 이름도 수목이 가득하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는 제지회사에 다니고 식물을 몹시 사랑해서 식물인간이라고 불립니다. 참 중의적인 별명이죠. 그래서 만수, 나무, 그리고 종이는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식물에겐 태양이 제일 중요하겠죠. 태양 제지에서 해고된 순간부터 안타깝게도 그는 시들기 시작합니다. 여기 또 다른 나무인간들이 있네요. 9번모는 여러모로 만수랑 참 비슷해요. 제지업계 베테랑이고 알코올 문제도 있고 매력적인 아내를 잃을까봐 두려워합니다. 아내가 구박을 하자 번모는 벌레가 끌어서 그래요 라는 노래를 부릅니다. 그는 지금 벌레가 들끓는 나무 같은 신세인 것이죠. 고시조는 제지업계 기술자지만 구두 가게에서 일하는데요. 잠깐 스쳐 지나가는 장면에서 보면 이 가게의 문 쪽에 구두들이 나무 모양으로 전시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AI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나무 인간들이죠. 만수는 지금 인생 최대 위기에 처했어요. 직장에서 해고됐죠. 리원이 레슨비도 벌어야 합니다. 아내가 취업한 곳에는 잘생긴 치과 의사가 떡하니 버티고 있어요. 아들 시원이는 밤에 만수를 훔쳐본 뒤로 그를 의심하기 시작해요. 직장인으로서, 아빠로서, 그리고 미리의 남자로서 만수는 흔들리고 있죠. 겉으로 봤을 때 미리는 남편을 전적으로 응원합니다. 그런데 만수가 마음을 다잡으려고 새 출발 하고 중얼거릴 때 카메라가 누굴 비춰주는지 기억하시나요? 바로 미리와 치과의사 오진호입니다. 이 둘 사이에는 미묘한 텐션이 있어요. 그리고 미리는 이미 전 남편과 한 번 헤어진 경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미리가 바로 만수를 배신할 거라는 뜻은 아니에요. 다만 만수는 지금 남자로서 매우 큰 위기감을 느끼는 중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살인을 저지르는 큰 동기가 됩니다. 장난처럼 다 죽여버리라는 말을 만수하게 한 것도 바로 미리죠. 이 영화에는 뿌리째 흔들리는 것들이 등장하는데요. 말 그대로 뿌리째 흔들리는 만수의 삶을 상징합니다. 가장 많이 흔들리는 건 뭘까요? 바로 만수의 이빨이죠. 이빨도 잇몸에 뿌리를 내리고 있죠. 그 모습이 나무랑 좀 비슷하지 않나요? 이 영화에서 이빨은 나무의 축소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빨과 나무 모두 만수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만수가 실직한 직후부터 이빨이 흔들리는 것이죠. 또 하나 의미심장한 장면이 있는데요. 만수는 최선출을 미행하고 그의 머리 위로 화분을 던지려고 하죠. 이때 만수가 화분을 머리 위로 번쩍 듭니다. 이 모습은 바닥에 박혀있지 못하고 뿌리째 들린 식물을 연상시키는데요. 만수 역시 이 식물처럼 뿌리째 뽑혀나갈 위기라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송두리째 흔들리는 만수의 인생. 이걸 막기 위해 그가 선택한 전략은 바로 심어넣기입니다. 그게 뭐냐고요?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있는데요. 실업자 워크숍에서 만수는 이런 말을 반복하죠. 나는 가장이다. 나는 거듭난다. 석 달 안에 재취업에 성공한다. 그러면서 자기 머리를 톡톡톡 두드립니다. 만수는 이 말들을 자기 머리에 새겨놓고 있어요. 마치 생각을 머리에 심듯이 말이죠. 만수 옆에는 턱을 두드리는 사람도 있는데요. 흔들리는 치아를 다잡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이들 모두 만수와 같은 해고자, 이빨이 흔들리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만수가 스스로에게 반복하는 말은 어쩔 수가 없다라는 멘트로 바뀌죠. 이건 전쟁통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가 필사적으로 하는 자기 세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수는 아들에게도 똑같은 전략을 시도해요. 시원이가 동호와 함께 동호 아빠 가게를 털자 만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동호가 널 끌어들였어. 맞지? 사실과 다른 생각을 시원이 머리에 심어넣는 거예요. 시원이가 아니라고 하자 정신 차리라고 하면서 우리 집은 지금 전쟁 중이라고 말합니다. 살아남기 위해 친구도 저격하라는 건데요. 아빠의 생존 전략은 이렇게 아들에게 전달됩니다. 만수가 살아남기 위해 또 하나 심어넣은 것이 있죠. 좀 잔인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그건 바로 고시조입니다. 만수는 시조를 해친 뒤에 그의 몸을 자기가 키우는 나무의 뿌리 쪽에 심어 넣어요. 마치 나무에 거름을 주듯이 말이죠. 고시조는 딸을 키우는 아빠예요. 만수는 다른 집의 가장을 해쳐서 그가 가진 기회를 빼앗습니다. 자기 생존을 위해 고시조를 거름 삼은 것이죠. 만수는 아들에게 이런 말도 하는데요. 더러운 거 위에 뿌리가 잘 자라. 이 말 그대로 만수가 저지른 살인 위에 이 집안은 자라나고 있습니다. 만수는 이전에 술을 마시고 폭행을 저질렀죠. 술은 그의 이성을 싹둑 자르고 폭력성을 깨우는 도구입니다. 만수는 선출의 집에서 술을 거하게 마셔요. 그리고 자기 이를 뽑아버립니다.
이 이빨은 해고될 때, 시원이에게 거짓말을 시킬 때, 그리고 고시조를 묻을 때 흔들려서 아파왔죠. 이 이빨은 만수의 인간성을 상징해요. 그래서 그가 비인간적으로 변할 때마다 아파오는 것이죠. 하지만 만수는 이걸 완벽하게 뽑아버리면서 자기 안에 있던 마지막 인간성마저 버린 채로 범죄를 이어갑니다. 영화가 끝날 때쯤 만수는 미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마지막 면접이야. 여태까지 땅을 팠다면 이제 나무 심는 일만 남았어. 우린 알고 있어요. 이때 나무는 다름 아닌 만수를 상징합니다. 뿌리부터 흔들린 만수는 다시 땅에 심어지기 위해 이 모든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하지만 범죄를 다 마치고 돌아와서 미리를 안았을 때 그들 뒤로 보이는 나무는 몹시 앙상합니다. 리원이는 출근하는 아빠에게 이렇게 말해요. 벌레가 끌어가지고 다 죽어가더라. 만수의 처지를 암시하는 말이죠. 만수는 살아남았지만 한겨울 나무처럼 앙상해진 상태입니다. 사실 만수의 비극은 아버지 때부터 시작됐어요. 만수의 아버지는 월남전에서 한 가지 생각을 합니다. 내가 먼저 쏘지 않으면 적이 나를 쏜다. 그리고 이걸 기억하기 위해 권총을 간직합니다. 이 아버지는 그 후에 돼지 농장을 하다가 전염병 때문에 돼지 2만 마리를 생매장하고 그 사륙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채로 세상을 뜹니다. 만수는 아버지의 전철을 그대로 밟아요. 취업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다른 경쟁자를 총으로 쏴버리죠. 그리고 최선출을 해치는 과정이 특히 중요한데요. 이때 만수는 마치 동물을 부르듯이 이리와 이리와 라고 하면서 선출을 마당으로 불러내고 그를 산채로 땅에 묻어요. 아버지가 돼지에게 했던 것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이죠. 이 장면에서 만수는 아버지의 죄를 완벽하게 되물림합니다. 그리고 다시 만수는 아들 시온이에게 적을 먼저 쏘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시온이는 악몽 속에서 자꾸 아버지의 전기톱 소리를 들어요. 이렇게 아버지 때의 비극은 아들들에게 완벽히 전달됩니다. 이 집 여자들은 사륙에 직접 가담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걸 알고도 침묵합니다. 미리는 늘 만수를 지켜보고 있죠. 사실 미리는 눈치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남편의 범죄를 진작에 눈치챘어요. 하지만 만수가 가장의 역할을 수행하는 한 미리는 그걸 입 밖에 낼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리원이는 자기 의지가 아닐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엄마와 비슷해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볼 뿐 말이 없죠. 그리고 리원이가 한 번씩 뱉는 말은 대부분 엄마의 말입니다. 이들은 조용히 만수가 피로 일군 유산을 이어받습니다. 마침내 만수가 재취업에 성공하고 시투리투가 돌아온 날 미리는 붉은 옷을 입고 있어요. 마치 온몸에 피가 묻은 것처럼요. 강아지들도 붉은 우비를 입었고요. 마지막 장면에 리원이도 붉은색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수의 손에 묻은 피는 온 집안을 붉게 물들입니다. 그 순간 리원이의 아름다운 첼로 선율이 온 집에 울려 퍼지죠.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를 아이러니한 순간입니다. 이 영화의 엔딩 크레딧도 인상적인데요. 벌목기계가 나무를 마구 베고 있죠. 우린 앞에서 이미 전기톱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만수가 고시조를 처리할 때 등장했죠. 그 전기톱이 다시 돌아왔네요. 만수에게 희생된 사람들, 그리고 이 시대에 희생될 무수한 인간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만수는 앞으로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가 입사한 곳은 문제지죠. 태양이 아닌 달입니다. 나무인간이 달빛으로 살아가는 일은 그리 쉽지 않아 보여요. 미리와의 관계는 어떨까요? 그녀가 만수를 떠날 수 있다는 암시는 영화에 꾸준히 등장하는데요. 만수가 신발을 선물했을 때 미리는 신선물하는 거 아닌데 신고 달아난다고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미리는 가정에 충실하고 헌신적인 여자예요. 하지만 미련하진 않죠. 게다가 충분히 아름답고 다른 선택지가 있어요. 미리가 강아지를 친정에 맡길 때 뭐라고 했죠? 우리 형편에 이 많은 식구를 먹여 살릴 순 없다고 생각해. 그녀는 반려동물이 아니라 식구라는 표현을 쓰면서 강아지를 다른 집에 보냈어요. 그렇다면 형편이 다시 어려워졌을 때 또 다른 식구를 보내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겠죠? 만수도 예외는 아닙니다. 앞으로 그는 어떤 운명을 맞을까요? 여기서부터는 여러분의 해석을 들려주세요. 지금까지 어쩔 수가 없다 해설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좀 귀찮으시겠지만 구독, 좋아요, 댓글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보고 싶은 영화 해설이 있다면 언제든 얘기해 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번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